전혀 생각지 않았던 여행이었다. 집안일 때문에 부산에서 하룻밤 묵었던 아내와 나는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러 터미널에 나왔다가 우연히 옆 매표 창구에서 경주 여행이라는 팻말을 보았다. 경주. 신라천년의 고도. 갑자기 머릿속으로 해월과 같은 섬광이 번뜩이며 스쳐 지나갔다. 20여 년 전 나는 절친했던 친구 녀석과 소위 무전여행을 떠났었다. 공짜로 기차여행을 하다가 여건들에게 들켜 매맞기도 하고 길가의 초가집에 들러 깡보리밥을 얻어먹기도 하면서 한 달 만에 경주에 들렀었다. 아침에 포항에서 경주까지의 먼 길을 내내 걸어온 참이어서 군화 및 발바닥은 잔뜩 불어텄었다. 경주라면 머리에 떠오르는 곳이 불국사와 석굴암 두 가지뿐. 내친 김에 불국사가 가까운 거리인 줄 알고 달밤에 걷기 시작하였는데 가도 산길 그야말로 악전고투였었다. 겨우 불국사에 도착하니 칠흑 같은 야밤. 우리는 갖고 간 플래시로 다버탑, 석가탑을 한번 훑어본 후 본전은 빼었으니 됐다 하고 또다시 경주역까지 미리 표를 사둔 새벽 기차 시간에 대기 위하여 쉴 틈도 없이 걷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 둘은 지쳐 있었다. 불국사 및 역중으로 기억된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이 지친 우리 둘은 노상에 누워 그대로 잠에 빠져들려고 하는데 눈앞에서 반딧불이 파파 날고 있었고 먼 곳에서 컹컹 개만 짖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누워있는 곳은 마침 석굴암 보수공사 관계로 흙 실은 트럭들이 산비탈을 오르내리고 있었고 비몽사몽간에도 이 노상에서 잠들다간 어쩌면 트럭에 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이 덜컥 나서 인근 교회에 들어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척 엎드려 우리들은 잠이 들었다. 1시간쯤 잠이 들었을까? 새벽 종소리에 눈이 번쩍 띄어서 우리는 논길 사이를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걸었다. 그때 함께 고생하며 여행하던 친구 녀석은 갓수물에 물에 빠져 아깝게 죽어버렸다. 경주. 문득 팻말을 보자 떠오르는 것은 그날 밤의 고생과 여드름 투성이었던 죽은 친구의 얼굴과 소위 작가라는 녀석이 자기 나라의 고도를 아직까지 순례하지 않았다는 자책감 같은 것이었다. 아내 역시 고등학교 시절 경주 수학여행을 돈이 없어서 못 간 노라는 청승맞은 저기를 내세웠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경주 여행을 강행하기로 하였다. 4년 전 나는 4개월 동안 30여 개국의 나라를 돌아다녔었다. 경주를 한 바퀴 순례하고 난 소감은 이 인구 12만의 작은 도시야말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상적인 유적지임을 강하게 느꼈다. 서라벌 넓은 들에는 여기저기 천년도 훨씬 전의 고분들이 구릉을 이루며 누워 있었다. 때마침 새파란 잔디가 무덤 위에 융단처럼 자라 있었다. 죽은 자 무덤 곁에 산자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동리 아이들이 무덤 위를 뒷동산처럼 뛰어오르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마다 전설의 세계였다. 여러 수대를 경주에서 살아왔노라는 경주 최씨인 최수도라는 운전기사의 안내로 우리는 경주의 유적지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석굴암은 이제 관광객의 횡포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두터운 유리창으로 막혀 있었는데 막상 부처님 앞에 서자 말과 논리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명을 받았다. 아내는 돈 500원을 불단 앞에 놓더니 준비되어 있는 향을 한 줌 집어들어 사르며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하였는데 나는 아내가 무엇을 부처님께 빌었는지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지는 얘 모르지만 너 옛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라 얘. 신이 오른 최수도 씨는 경주를 누비면서
자신이 자랄 때 동리 할아버지들에게 들은 전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시작했다. 조개 못이 보이는교. 저 못이 예. 아사달이 탑을 쌓을 때에 서방 얼굴 몰랐고 아사녀가 목가에 서 있으면 밝은 날 탑이 비치는 거라 예. 그래 서방님 얼굴이 목가에 비치자 고마 아사녀는 서방 만나러 연못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는데 지금도 맑은 날이 목가에 탑이 비치고 아사녀의 얼굴이 보인다 안 가는겨. 실제로 봤단 사람도 있는갑디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무덤 옆에서 최 씨는 침을 튀겼다. 말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이 말이 알 하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 속에 얼라가 들어있었는데 그 사람이 혁거세가 아닌겨. 그래, 이곳은 천년 전설이 생활 속에 녹아있고 이곳에서는 인간이 알 속에서 태어난다. 물고기나 새처럼. 인간이 아직 길짐승이나 파충류처럼 동물일 때 그 신화의 세계가 아직 이곳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김유신 장군이 일제시대 이 세상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나비로 나왔지예. 무덤에서 막 나비로 태어나 날아가는데 일본 놈이 고마 지기삘 있지 않았는교. 김유신 장군 묘 옆에서 최 씨는 말을 했다. 그렇다. 경주를 나는 나비도 구르는 물도 새도 버러지도 예사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은 혼들이 환생하여 어지러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분황사 3층 석탑 앞에 조그만 우물이 있었다. 최 씨가 반강제로 그 우물물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였다. 이 물을 묵으모 신혼부부는 아들을 낳고 예 금슬이 좋아진다꼬요. 나는 좀 무리해서 먹었다. 아내 역시 무리해서 그 우물물을 먹는 눈치였다. 때마침 예불 시간이었는지 젊은 중 하나가 종을 치고 있었다. 이미 날은 어두워 천년의 낙조는 그림자로 떨어지고 잘 빗질한 절 앞들에 대나무 그늘이 푸르게 물들고 있었다. 은장도를 들이댄 듯이 빛나는 그 승려의 이마 위에 구름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허름한 여관에서 우리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여관방 구석을 가리켰다. 아내가 가리키고 있는 방구석엔 거미 한 마리가 허공에 매달려 여러 개의 발을 징그럽게 버둥대고 있었다. 나는 휴지로 그 거미를 죽여버렸다. 제발 내가 죽인 그 거미의 전생이 혹 서러벌 옛사람의 영혼이라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빈다. 그 역시 전생의 죄 때문에 아직 날아가는 날벌레를 그물로 거두어 먹어버리는 흉측한 거미로 태어난 것이라면 부디 바라옵건대 좋은 영혼으로 태어나 많은 덕을 쌓아주기를 바란다.